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억은 반드시 옛날 기억을 터치하게 됩니다. 옛날 기억이 없다면 새로운 기억 저장은 원초적으로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는 건 공부라는 게 박문호 박사님이 Y스트릿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편집장님 편해갖고 좋아요. 아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Y스트릿 100만 뷰의 주인공 우리 박문호 박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대전에서 일부러 또 여의도까지 올라와 주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우주과학 그리고 약간 뇌에 관한 머리의 IQ에 관한 약간을 다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게 뇌과학을 저도 좀 배우고는 싶은데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뭐 용어들도 그렇고 뇌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우리 뇌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박사님한테 좀 청하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죄송합니다만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뇌를 알면 이 뇌를 더 잘 써먹을 수도 있는 겁니까? 상당한 부분이 되죠. 뭐 완벽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런데 뭐냐면 써볼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인슈타인 정도 되면 인간의 뇌를 과연 몇 %나 활용을 한 정도일까? 그거는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그거 벌써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도 아니고 그건 일종의 사이비과학의 전형적인 겁니다. 유사과학. 유사과학.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좀 전에 질문했던 그걸 좀 마무리 드리면 브레인을 어느 정도 많이 안다 해갖고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 어느 부분까지는 도움이 되고 어느 부분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단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출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을 몰라 출발을 못 하는데 브레인을 기능과 구조를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성격을 바꾼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좀 더 뭐 이렇게 원만한 인간 관계를 맺고 싶다. 상당히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게 간단했으면 뭐 그 말은 자기개발서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브레인 구조와 기능을 알면 일단 시동 걸고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은 출발을 못하고 어느 방향인지 모르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로드맵이 나오는 거죠. 시간은 물론 걸리죠. 그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됐든 공부가 됐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됐든 이 뇌를 알면 일단은 시동을 걸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바른 방향으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명은 유기체잖아요. 항상 딜레이 타임이 있는 겁니다. 성격도 1, 2년 만에 바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집요하게 추적하다 보면 자기 유전적 형질을 넘어선 사회화된 성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회화된 성격. 흔히 이제 그 인간 심리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뭐라 그러냐면 성격은 거의 안 바뀌어요. 근데 실제로 바뀌처럼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성격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좋은 능력으로 가려진 겁니다. 가려졌기 때문에 어쨌든 성격이 바뀐처럼 보이는 거죠. 발현이 안 되니까. 그게 효과죠. 효과 면에서는 동일하죠. 그래서 브레인을 공부하면 구조와 기능을 정확히 알면 그러한 그 자기가 안 좋은 성격을 어느 정도 발현되지 않도록 항상 갖고는 있는데 유전적으로 그걸 드러날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죠. 그래서 브레인을 구조와 기능을 알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효과 보는 특징이 있고 성질이 있고 성격이나 뭐 개성 같은 거는 상당히 뭐 10년, 15년 후에 드러날 수 조금씩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멀리 원하는 그런 것들은 시작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다음 달 시험이 있는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한두 달 만에 효과 볼 수 있는 게 있고 특히 기억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요? 그래서 오늘 뇌를 아는데 기억력이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의욕이 작동할 수가 있죠. 알고 싶어지는 의욕이 생기죠. 알고 싶어지는 왜냐하면 의욕. 기억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뇌과학자가 있어요. 기억이라는 가지에 끝자락에 핀 꽃이 바로 상상력이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기억하고 상상력을 분리된 걸로 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상상력은 기억이란 가지에 핀 꽃에 해당되는 거예요. 박사님한테 강의를 한번 좀 청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선은 감각. 감각.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감각. 네. 자, 됐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네, 좋아요. 요거죠? 예, 좋아요.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4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감각, 운동, 네. 기억, 행동. 상호 이제 양방의 하살로 봐도 되는데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각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감각 지도, 맵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감각 지도. 그래서 감각, 운동, 기억, 행동 이 4가지를 볼 때 출발점은 네. 감각부터 보면 그게 맞아요. 네. 어쨌든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도, 감각은 시각이든 청각이든 지도를 그린다는 겁니다. 이 지도라는 개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감각, 운동, 기억, 행동 이 4가지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하고 예. 사실 그거밖에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일단 네. 그러면 이제 각각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에서 각각 하나씩만 제가 뽑아본 게 뭐냐면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맵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각, 지도, 청각, 지도, 네. 그다음 촉각, 지도. 놀랍게도 예. 우리 창자에 대한 지도도 있어요. 창자요? 예, 창자, 심장, 허파, 내부 장기, 내장, 지도. 네. 예. 그래서 지도라는 개념입니다. 감각은. 예. 그래서 이걸 맵이라는 개념이 저는 감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보고 네. 이제 운동은 뭐냐 하면 운동은 진화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진화적으로 봐야 돼요. 운동의 진화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몸통 운동에서 네. 몸 운동에서 팔다리 교본 운동, 팔다리 교본 운동,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사지, 말단 운동입니다. 자,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 자, 오늘 대표에서 말하는데 손가락,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입술입니다. 네. 입술하고 혀 운동.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눈동자 운동입니다. 자, 인간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운동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자, 기억. 예. 기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억의 저장하고 인출입니다. 저장과 인출.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새로운 기억은, 자, 우리 편집장님 이번에 2번 만났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 만났다 하면 새로운 기억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때는 반드시 옛날 기억을 터치하게 됩니다. 첫 만남을 다시 되새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게 학습이잖아요. 예. 학습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걸 저장하는 과정이 바로 다른 집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 기억이라는 옷걸이에 갖다 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기억을 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 건 옛날 기억이 없다면 새로운 기억 저장은 원초적으로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듯이 그렇죠. 옛 기억, 그렇죠. 옷걸이라는 게 필요해야 옷걸이가 있어야 그 그렇죠. 위에 옷을 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의 가장 대원칙은 뭐냐면 새로운 걸 학습할 때 새로운 새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옛 기억 옆에다 저장을 해요. 네. 그리고 옛날 기억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갈고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옛 기억 같으면 요 갈고리에다가 새로운 기억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요 갈고리에다가. 그럼 이게 없다면, 옛 기억이 없다면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가 없죠. 네.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데 배웠잖아요. 한글도 배웠고 영어도 배웠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거는 주로 뭘 배우냐면 절차 기억으로 배워요. 지금 요 기억은 의미 기억에 가까워요. 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기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의 저장 과정에는 반드시 기억의 인출을 동반한다. 옛 기억을 건드린다. 그래서 옛 기억이 없으면 네. 거의 공부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전 기억이 없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공부도 항상 쌓여간다. 쌓여간다. 복리로. 예.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사실은 경제보다 더 압축적으로 일어나는 분야가 학습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산의 복리 효과 이야기를 하지만 지식의 복리 효과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 컨셉 제대로 잡은 거네요. 정확해요. 이 완전히 이게 복리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보면 공부라는 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선정이 아닙니다. 시간 T를 해갖고, 네. 그러니까 뭐 수준이 올라가는 거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기억이 없을 때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진짜 그 자산의 복리 효과 곡선처럼 올라가는 거네요. 지식도. 네. 그래서 요걸 초기 투자라고 하는데, 초기에 그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면, 요때까지, 그 브레인을 공부한다 해도, 요때가 언제냐면, 구조, 그 다음에 용어, 요 습득하는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실력이 안 늘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초반에는. 깜깜한 계곡을 지나가는 거죠. 그때 삼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운동은 20년째 브레인을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강의를 하는데, 요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뭔가 많이 발현이 안 되고 배웠던 것도 까먹고 막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걸 참으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 과정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죠. 못 견디죠. 결국은 이쪽 학문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할 때도 그런 자산의 복리 효과도 마찬가지인데 공부할 때도 이 저장, 기억 이걸 반복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우리 학습을 요게 모든 학문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는 새로운 학문을 한다는 거는 한 꾸러미의 용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요게 진입 비용입니다. 근데 이걸 투자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사회가. 저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새로운 학문은 한 꾸러미의 용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는 살 없이 밥을 짓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감각, 운동, 기억이 세 개가, 이 트리오가 어울려져서 일어나는 것을 인간의 행동이라고 그래요. 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에서 출현하는 기억이 일화기억입니다. 일화기억. 요게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사건 기억입니다. 사건. 이쪽 이름이 화이 스트리트잖아요. 왜? 그리고 이걸 뭐냐면 일화기억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문기사에. 요걸 바탕으로 한 기억이 일화기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래라는 말을 붙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화기억이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일화기억하고 미래를 향한 일화기억하고 우리의 행동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벡터입니다. 벡터처럼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한 행동이 있다면 이게 화살표로, 자, 우리가 고등학교도 벡터 배웠잖아요. 이렇게 합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행동의 결과는 요까지 벡터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결합되는 이걸 구성적 결합이라 그래요. 행동이. 그래서 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운동이라 그래요. 무브먼트라 그래요. 그래서 행동하고 운동을 구별하셔야 돼요. 요 운동 있잖아요. 요거하고는 달라요. 운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면 요 하나의 운동과 요 운동이 맥락으로 연결돼야 돼요. 맥락으로. 초등학생이 엄마 심부름을 가는 경우에도 슈퍼마켓에서 뭘 사오라는 것도 하나하나 나눠보면 다 다르잖아요. 집을 나가고 슈퍼마켓도 돈을 지불하고 전부 다 이게 하나하나인데 그 모든 포인트마다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맥락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일하기와 구성적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목적 지향성이 출현하는 겁니다.